예시문제 2회차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유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스템을 분석하여 루트의 권한을 획득한 일반 계정명 및 분석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먼저 특정 계정 자체가 루트의 권한을 획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획득했다라는 것은 루트가 사용하고 있는 GID와 UID를 사용하는 루트킷과 같은 권한 획득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vi/etc에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요. 열었을 때 맨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시게 되면 루트에 UID가 0이고요. GID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UID 또는 GID 두 개의 값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을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정이 추가되면 패스워드 파일의 가장 밑에 부분을 가서 확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밑에 있는 포터라고 하는 계정이 GID와 UID가 모두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터라는 계정은 일반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루트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정 자체를 우리는 침해 사고에서 사용된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Q를 눌러서 VI 편집기를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에 누군가 허가 없이 4000번에서 5000번 사이에 TCP 포트 번호를 열어서 리슨하고 있다. 해당 포트를 찾고 분석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TCP 포트를 열어서 리슨하고 있다는 것은 접속 대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포트를 알아볼 수 있는 명령으로서는 nested 명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ested 이라고 해서 명령을 주고요. 이때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NAT 옵션을 주고요. 그런데 이 nested -NAT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 파이프 옵션을 줌으로써 이때 파이프는요 엔터키 위에 있는 원표시 위에 짝대기로 되어 있는 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원표시를 눌러주면 파이프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grab이라고 하는 옵션 값을 줌으로써 nested -nat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파이프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줬을 때 grab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요 특정 단어를 검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 listen 포트로 대기 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grep listen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listen 포트로 해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개의 포트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에서는 4000번에서 5000번 사이의 포트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4444라고 하는 특정 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 번호는 4444이고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분석 과정에는 nested -NAT 그리고 파이프, grep, listen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의 로그 확인 결과 아파치 환경 파일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변경된 파일은 /etc 밑에 있는 httpd.conf와 /etc/httpd.conf.old를 비교하여 변경된 줄, 번호 및 분석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f에서 different 명령을 통해서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할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c
에서요 httpd.conf 파일을 소스로 하고요. 슬러시 etc 밑에 http://conf.old 파일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http://conf 파일과 http://conf.old 파일을 서로 비교해서 나타내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는데요. 엔터를 치게 되면요. 297C, 297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 이것은 297번째 줄에 서로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때 위에 있는 것은 http://conf 파일에는 디렉토리 var/www/html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때 http://conf.old 파일을 봤을 때 $wq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으로는요, cmp 명령을 입력해 주고요. 슬러시 etc에 http://conf 파일과 슬러시 etc에 http://conf.old 파일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요. 엔터를 입력했을 때 자, 297번째 줄이 다릅니다 라고 해서 캐릭터 10954 그리고요 라인 297이라고 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확인하실 때는 diff 명령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단순 비교할 때는 cmp라는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몇 번째 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에 FTP 서버 접근 실패 시 접근을 차단시키려고 한다. 슬러시 etc에 슬러시 ftp 액세스 파일을 이용하여 3회 접근 실패 시 차단시키는 설정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슬러시 etc에 ftp 액세스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 설정 값을 3회 접근 실패 시 차단시키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설정을 위해서 직접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편집기를 이용하겠는데요. vi 슬러시 etc에 ftp access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요. 자, 이게 파일명이 되겠죠? 예, 파일명을 열어서요.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요. 자, 차례대로 옵션 값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자, 여기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로그인 페일즈 그리고 O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5번 실패했을 때라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O를 3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vi 편집기에서 이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요,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알파벳 I 키를 누르시게 되면요, 인서트 모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때 커서를 뒤로 한번 움직였다가요, 앞으로 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O 값이 지워집니다. 이때 숫자 3을 눌러서 자, 이제 로그인 페일 3이라고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고요. 다음 인서트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ESC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뷰 모드가 되는데요. 이 뷰 모드에서 저장을 하고 나오기 위해서는요, 콜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론을 눌러주셨을 때 맨 밑에요, 점 2개와 밑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저장하고 나오기 위해선 W를 이용해서 Write를 사용해 주시고요. Q를 이용해서 Quite가 됩니다. 그래서 WQ는 결국 저장하고 종료라고 하는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입력해 주시면 무사히 수정을 하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의 루트 계정에 대한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50초로 설정하려고 한다. 설정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루트 계정에 대해서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50초로 설정하려면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설정해야 되냐면요, 자, 특정 계정인 루트 계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루트 계정의
프로파일 파일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etc예요. 자,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 프로파일은 루트 계정에서의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각 계정에 따른 정보는요, 슬러시 홈 밑에 각 계정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프로파일이 존재하는데요. 루트 계정만큼은 슬러시 etc 밑에 이렇게 프로파일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슬러시 etc의 프로파일이라고 떠 있고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그 타임아웃 시간을 정해 주려면요, tmout 이라는 옵션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전체 내용상에 봤을 때 그 tmout이라고 하는 옵션 값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맨 아래쪽에 내려가셔서요, 자, 수정을 위해서 인서트 모드를 눌러주게 됩니다. 즉, 키보드에 알파벳 I키를 눌러주면요, 인서트 모드가 될 것이고요. 자, 커서를 맨 끝으로 해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엔터를 입력하시면 아래에 줄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tmout라고 해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옵션과 함께 equal 50초라고 해서 tmout는 50이다 라고 해서 입력해 주셨을 때 잘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tmout 부분은 하늘색으로 보일 것이고요, 이거에 따른 시간의 50초라고 하는 것은 분홍색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요, 이제 인서트 모드에서 나오기 위해서 ESC 키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저장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콜론을 눌러 주시고 맨 밑에 점점 찍히고요,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WQ를 입력해서 저장하고 나오시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6번입니다. TCP 래퍼는 로컬 호스트로 들어오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관찰하고 필터링할 수 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SSH 데몬으로 접근하는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만 요청을 허락하도록 슬러시 etc의 host.allow와 슬러시 etc의 host.deny 설정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host.allow는 허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host.deny라는 것은 차단을 시키기 위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허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데요, 슬러시 etc에 자, host.allow 파일을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게 됩니다. 자, 들어갔을 때예요, 다른 값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때 우리는 자,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in이라고 입력해 주기 위해서요, 인서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I를 누르시면 인서트 모드로 변환이 될 것이고요, in.sshd 자, 여기에 콜론 찍고요, all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이것으로써 들어오는 SSH에 대해선 allow 시키겠다, 즉 permit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서트 모드에서 나오기 위해서 ESC를 눌러 주시고요, 콜론 누르고 저장하고 나오기 위해서 WQ를 입력하신 뒤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잘 설정이 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vi 슬러시 etc에 host.deny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요, 엔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문제 자체에서 SSHD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전부 다 차단시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 인서트 모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알파벳 I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인서트 모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차단이기 때문에요, all 콜론 all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번에는 deny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all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를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서트 모드에서 나오기 위해서 ESC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콜론하고 WQ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
host.allow와 host.deni를 적용시켜주기 위해선 서비스 sshd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를 껐다가 켜서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성했던 분석 과정을 답안란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외부로부터의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현재의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한다. IP 테이블즈를 이용하여 인풋 패킷에 대한 모든 ICMP 패킷을 차단하는 설정 과정을 답안란에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ICMP를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과 관련되어 있는 공격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ICMP 에코가 되겠죠. 자, 결국에 ICMP 패킷이 들어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IP 테이블즈라는 명령을 이용함으로써 IP 테이블즈라는 명령에서요 -L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방화벽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except all 해갖고요, anyw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출발지가 될 것이고요, dest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도착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드랍되고 있고 그리고 except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별도의 ICMP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CMP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ICMP 패킷이 들어온 것을 드랍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tables -A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input, 즉 패킷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들어올 때 이것을 사용할 것이고요. -P를 붙여줌으로써 프로토콜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자, 들어오는 프로토콜 어떤 거였어요? ICMP가 되겠죠. 자, ICMP 프로토콜이 들어오고 있을 때 자, -J 옵션을 주고요. 여기에서 드랍이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결국 모든 들어오고 있는 패킷 중에서 ICM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패킷을 드랍 처리해라 라는 값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엔터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P tables -L이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 자, 이때 L은 대문자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문자 L이라고 입력해 주셨을 때 자, 다시 보게 되면은요, 설정된 값 중에서 자, 요게 지금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잠시 보시게 되면요, 자, 잠시 후에 봤을 때 여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랍 ICMP라고 되어 있죠. 이때 소스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ICMP가 들어오게 되면 드랍 처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명령 자체에서는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까지 함께 IP tables -A input -P ICMP -J drop 이라고 해서 먼저 그 설정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IP tables -L이라고 하는 옵션 값을 이용해서 명령어로 확인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주어진 리눅스 시스템의 계정에 대한 확인 결과 암호화 강도가 낮아서 내부 사용자들에게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강제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래 제시된 계정 패스워드의 정책 설정 과정을 답안란에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패스워드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새 패스워드로 바꿔야 함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패스워드는 최소한 8자 이상 사용해야 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요, 자, vi 편집기를 이용해서요, /etc에 login.dfs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요, 자,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패스 맥스테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자, 9999라고 해서 되어 있으면
99,999일 동안 그냥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조건에서 보셨던 것 같이 30일마다 패스워드를 새로 지정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보게 되면요. 자, 패스 민 랭스가 있습니다. 즉,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패스워드의 최소 길이를 지금 현재 5 값에서 자, 8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8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etc의 login.defs 파일은요. 계정 추가 시에 유저 애드 명령에서 사용하는 옵션임으로써 기존 사용자에게는 실제 /etc의 섀도우 파일에서 직접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 파일을 하려면요. 그 패스워드 -x 그리고 30 그 다음에 이걸 변경해 주기 위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계정이라고 한다면 계정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은요. 파일 /etc의 login.defs 파일을 열었고요. 그 안에서 패스 맥스데이즈 자체를 30일로 바꿨고요. 패스 민 랭스를 8로 바꿈으로써 30일마다 한 번씩 그 패스워드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때 패스워드의 길이를 최소 8글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서트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ESC를 누르고요. 자, 콜론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WQ 눌러서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아파치 서버를 운영하는 웹 서버가 해킹을 당해 관리자로부터 아래 웹 로그를 받았습니다. 웹 로그를 분석하여 어떤 공격인지 답안란에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웹 로그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보셨을 때 쭉 로그 파일 내용에 2008년 6월 20일 날 9시 48분 40초에 특정 IP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 웹 서버에 80번 포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웹 서버에 접근한 것일 거고요. 이때 get 방식에 의해서 특정 값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컴퍼니 그리고 notice view.asp라고 하는 ASP 파일에 대한 요청으로서 뉴스 시퀀스 해서요. 이때 값이 이제 여기선 암호화됐는데요. 요 값 and 그리고 요 값 했을 때 자, select가 들어왔죠. 자, 이 select 값 들어온 상태에서요. count 1번, 20번 from 해갖고 sys object 해서 이러한 값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요. 요 값들이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count와 top 이런 식으로 해서 cast name 그리고 DESC 자, 이거는 정렬을 의미하죠. 특정한 값을 갖다가 요청했고요. 그 요청한 값에 대해서 select에 의해서 특정한 값을 결정하고 그 내용 자체를 다시 정렬해서 값을 불러오겠다라는 이러한 명령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이 들어왔을 때요. 이게 정상적인 코멘트가 달려있거나 하게 되면 값들이 보였을 텐데요. 이 값들이 들어왔을 때 자, 결국엔 ODBC SQL 서버 드라이버에 의해서 SQL 서버에서 이거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킨 거죠. 그럼 이 얘기는 특정 SQL 문을 사용했을 때 SQL 문 자체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때 들어오는 값들이 차츰차츰 변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정한 문구 구문 오류 자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결국 SQL 인젝션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서버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의미가 일치하거나 기록한 내용이 타당하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써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아래 설명을 보고 네트워크 구성도에 A에 해당하는 보안 솔루션의 명칭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셨을 때 인터넷이 있고요. 라우터, 그 다음에 여기에 벽돌 같은 게 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방화벽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A와 A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갖춰 놓을 수 있는 장비를 생각해 되면요. IDS와 IPS와 같은 IDS 또는 IPS와 같은 장비들이 되겠는데요.
자, 설명을 보시면 방화벽과 IDS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든 보안 솔루션 장비다. 자, 장비라는 단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IDS와 IPS는 소프트웨어로도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요. 얘네들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게 되면 장비 부하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IDS와 IPS는 주로 장비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인터넷, 웹, 등과 같은 악성 코드 및 해킹에 기인한 유해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에 의하면요, 악성 코드 및 해킹에 기인한 유해 트래픽 차단. 자, 여기 아래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주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공격을 차단함으로써 공격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보신 것은 시그니처 베이스, 즉 이미 알려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얘기하고요. 다음 세 번째 있는 미리 능동적으로 공격을 차단한다는 것은 휴리스틱 베이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베이스와 휴리스틱 베이스의 이 방식을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장비는 바로 IP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IDS는 바로 시그니처 베이스인 인터넷 웜 같은 이러한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IPS라 함은 공격 들어온 것도 찾아낼 수 있지만요,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버퍼 오버플로우 등을 예방한다. 다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를 기억해 두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할 때 이를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까지 차단한다. 자, 다시 한번 휴리스틱 베이스 차단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IPS라고 하는 보안 장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도요, Intrusion Protection System이라고 하는 IPS라고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쓰셔도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IDS가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잘못 기입하시게 되면 문제가 오답 처리되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답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을 보면요, 아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릿수가 많은 양의 정수에 대한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구현한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대칭 암호화 방식과 대칭 암호화 방식, 자, 다양한 아이들이 있죠. RSA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MD5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미국 MIT의 리베스트, 쉐미르, 아데만이라고 했을 때요. 자, 앞글자 볼게요. RSA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발표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화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구체화시킨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양의 정수에 대한 소인수 분해, 즉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자, 안정성이 10여 년 이상을 통해 검증이 되었고 그동안 발표되어 온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서 이해와 구현이 쉽기 때문에 현재 공개키 암호화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를 사용할 때요, SSH와 같은 암호화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재 RSA2 방식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굳이 RSA 그리고 RSA2 방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RSA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답으로서 RSA라고 기입하시거나 또는 RSA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미 의미가 일치하거나 기록한 내용이 타당하면 정답으로 인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SA 키를 표현할 때 공개키 방식, 비공개키 방식, 그 다음에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 이러한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겠죠.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아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침입 탐지 기법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침입한 스팸과 컴퓨터 바이러스, 크래커를 탐지하는 하나의 개별 시스템이다.
자, 그 다음은요. 침입자를 속이는 침입 탐지 기법으로 마치 실제로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크래커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침입자를 오래 머물게 하여 추적이 가능하므로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침입자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기법은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유 자체가요. 정상적인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안 관계자들이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동일한 그 복제 서버를 구성해 놓고요. 그 복제 서버에서 약간 보안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해커들은 이게 실제 서버인 줄 알고 들어와서 자신의 공격 기법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면 보안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요즘에 해커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그 해커를 이용하여 미리 침입 탐지 자체를 할 수 있는 모의 해킹을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허니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모아 놓아서 해커들을 유인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의미가 일치하거나 기록한 내용이 타당하게 되면 정답으로 인정됩니다.